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실내 스마트팜, 실내에서 연구, 실험하고 있는 스마트팜 생명농법 김프로입니다. 실내에서 지금 레몬, 상추, 치커리, 케일, 배, 사과, 인삼 여러 가지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글쎄 가까운 지인이 또 일을 살짝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 우이동에는 바로 집 옆에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시냇물이 멋들어지게 흘러가고 있는 곳이 바로 3m 옆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덥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에어컨이 있으면서도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어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컨이 저렇게 있는데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인께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집안에 손님들을,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에어컨하고의 거리가 한 얼마 안 되죠? 한 30cm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시간 한 반을 에어컨을 틀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완전히 뭐라고요? 봄철에 꽃이 일지 어느 날 갑작스레 한 며칠 날씨가 좋은데 꽃들이 활짝 펴가지고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서 한기가 들어가지고 입이 오그라들고 아주 그냥 낙엽지듯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 사과나무 이제 막 싹이 터가지고 씨를 심었는데 거의 60%를 전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배는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레몬이 강한데 레몬 잎사귀들이 누렇게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이시죠? 누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햇빛에 잎사귀들이 탄다고 그러죠. 이 냉기에도 탑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냉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요 배들 이렇게 저 너머에 사과들은 한 60%가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막 자라기 시작했는데 3시간 한 반 정도의 에어컨을 맞아가지고 저희는 올여름에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근데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더욱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얘네들이 아주 당했습니다. 지금 배들 보십시오. 아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타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씨앗을 부족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과 쓰러지고요. 계속 오그라들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인삼 보이시죠? 이쪽 것은 완전히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개갑시켜서 심은 인삼들은 막 싹이 나가지고 흙 속에서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직은 겉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 케일 보십시오. 잎사귀가 이렇게 큽니다. 얘는 씨를 잘 받아서 키워야 되겠고요. 아니, 이 다육 같은 상추, 얘네들 보십시오. 5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키를 키우네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꺼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5개월 동안 키를 안 크던 얘가 지금 갑작스레 5개월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키를 키우기 시작하고 얘들도 싹이 나오고 얘들 보십시오. 이렇게 본래 요 정도의 수위 손톱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5개월 동안 잠잠하고 다육 같은 상추가 이렇게 키가 크고 5개월이 넘어가니까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다육 같은 상추 5개월 만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저기에 보이는 케일도 이제 크기 시작했고요. 얘만 특별합니다. 이렇게 심자마자 2달 반 만에 큰 요 케일 보십시오. 아니, 우리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손님을 모셔와 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은 저희 집인데 손님들을 모시는 바람에 귀한 분들 오셔서 이야기를 나눈다는데 덥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3시간 반 동안 에어컨을 틀었더니 전부 사과 구모가 아주 그냥 폭탄을 맞았습니다. 새로 또 얘네들은 그런 대로 자라게 놔두고 씨를 다시 또 파종해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연 환경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무지 민감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환경 공해 물질 속에 다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 아주 낙인 찍혔죠. 환경단체. 또 환경단체만 그렇습니까? 모든 지식층은 다 고위에 계신 대관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고 그러죠. 이산화탄소가 여러분은 공기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저 상층권까지 이산화탄소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꽉 둘러찼을까요? 저 히말라야 같은 곳에 높은 고지에는 왜 나무들이 안 자랄까요? 저 추운 북극권과 남극권, 그런 데는 왜 초원들이 형성이 돼서 자라고 있죠? 이산화탄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온난화, 절대 주범으로 낙인 찍힌 이산화탄소. 공기보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공기가 1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의 질량 무게는 어떻습니까? 공기가 1이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는 1.5배 무겁습니다. 지표면에 바닥에만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잘 이동을 안 합니다. 무거워서. 그러면 과연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의 주범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식물들의 자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흡수하면서 식물들은 엄청난 행복을 느끼고 그네들의 해야 될 일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반대급부로 산소를 내보내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롭게 합니다.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왜 환경오염의 온실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을까요? 공기보다 1.5배 무거운 이산화탄소가 지표면의 바닥에만 깔려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저 상층권의 높은 곳까지 공기보다 더 가볍게 올라가서 온실의 효과의 주범, 대표주자로 등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연구하는 자세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한 번쯤 접근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산화탄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얘네들에는 원기소이며 이산화탄소가 얘네들에게는 산삼이며 이산화탄소가 얘네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조물주께서 그 얘네들에게 생명인 이산화탄소를 사람에게, 지구에게 온난화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도록 이산화탄소를 만들었을까요? 공기보다 1.5배 무거운 지표면에만 깔리는 이산화탄소. 조물주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온난화의 주범, 그 주범을 조물주가 그럼 주범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막바지에 더위가 식어가고 잠시 비가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초목이 왕성한 이 시기, 그네들에게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 그들은 필요한데 사람은 온난화의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들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